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간단한 내용 편지와 함께 불굴의 리더십 윤석열에 대해서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편지글을 주셨는데요. 그 석동현 변호사가 그 변호인이 그 면회를 했는데 뭐 근심이라든가 수심에 찬 그런 얼굴은 아니고요. 담대하시더라, 뭐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참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불굴의 리더십 윤석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혼돈의 한복판에 서 있다. 법과 정의를 외치며 검찰개혁의 칼날을 들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윤석열 대통령, 그는 과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더욱 단단해진 불굴의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 진심으로 국민을 섬긴 윤석열, 그 인간적인 따뜻함.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강직한 검사, 냉철한 법조인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었다. 검사 시절 주말마다 당직 근무로 집에 가지 못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손수 음식을 만들어 나눴던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동료의 고단함을 알아주고 말없이 배려하던 그의 모습은 직책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울림을 준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런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체포 위기 속에서도 변호인들에게 손수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던 모습, 관절을 떠나며 아픈 아내와 반려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그 순간, 윤 대통령의 진심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도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야말로 국민이 그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정치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며 진심은 그 어떤 정치적 전략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다. 법의 이름으로 던져진 도전,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체포 적부심 기각, 이어질 구속영장 청구,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그가 이제 법의 이름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냐 외환죄가 아닌 기소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검찰이 내란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동반한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검찰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법의 원칙을 지켜야 할 그들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을 믿고 있을 것이다. 그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법과 정의를 향한 길이었고 그 믿음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그 믿음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지탱하고 있을 것이다. 세대를 초월한 지지, 국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다. 20대와 30대 젊은 세대가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집이 아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진심이 세대의 벽을 허물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통제, 카톡 검열과 같은 전체주의적 조치에 대한 우려는 젊은 층의 불안을 자극했다. 자유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 아래 모이고 있다. 세대 포이론이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작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세대의 결집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심을 지키려는 국민 모두의 연대다. 국제 정세 속 대한민국 선택의 기로에 있다. 국내의 혼란은 외교적으로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곧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왔다. 하지만 만약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친중, 친북 성향의 외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와 외교적 균형이라는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사의 정치적 존재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법적 판단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 생명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진심을 기억하는 국민이 있는 한 그의 정치적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싸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고 그 진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그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 앞으로의 길도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진심과 국민의 지지가 그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의 불굴의 리더십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국민이 있으며 그의 진심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정치는 진심이 통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국민의 마음에 닿았고 그 진심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역사는 결국 진심을 가진 자의 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진심의 리더십은 꺾이지 않는다. 윤석열, 그는 불사다.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 야당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제, 입법을 구태타하고 예산을 폭주하고 탄핵을 29번이나 남발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목숨을 건 사나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오랜 세월부터 반국가 세력들이 입법, 사법, 행정할 것 없이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권을 찾아주고 우리 후세들에게 자유를 안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식이 없습니다. 살 만큼 살았어요. 지금 죽는다 해도 원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70이 넘은 나이로 자녀들 다 성장했습니다.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 팽개치고 늘 여러분 앞에 카메라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4월 10일 날 선거 끝나고 4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앞에 부정선거가 이렇게 자행됐다고 외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외친 바 있습니다.
아마 부정선거 진실 규명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